이제 제3자 추천 특검을 이제 지목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연임이 되면 제3자 특검법을 그 제안할 수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곧바로 부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3자 특검법이 다시 또 수면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제3자 특검은 이제 그 어렵다 봐요. 우리나라에서 제3자 특검 추천할 만한 사람은 변협회장하고 대법원장 정도밖에 없다 봐요. 나머지 누가 추천하겠습니까? 제3자를. 그렇잖아요. 근데 추천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할 수 있는 게 대법원장이나 변협회장 정도인데 네. 대법원장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네. 옛날 MB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성과가 없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변협회장이 있는데 지금 김용훈 회장이 상당히 좀 보수 쪽이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아하. 법조인들이 그래요. 지금 요즘 행보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그걸 받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번에 세 번째 발의하는데 아니 기존보다 더 센 특검이에요. 기존에 없던 김건희 여사 이종호 씨하고 이것까지 수사하자고 넣는다는 거예요. 예. 기존 것도 이렇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부결했는데 더 센 걸 한다? 이 말은 그냥 거부권을 유도해서 그냥 계속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거밖에 안 되죠. 진짜 특검할 생각은 없고 더 센 특검에서 그러면 또 대통령이 또 거부권 해라. 그러면 이게 끝까지 한번 가서 여론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신조 대변인, 자 이제 김종혁 지금 최고위원은 지금 그 당내에서 이 제3자 특검에 대해 당원들의 거부감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고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그리고 어제 이제 민영배 최고위원 후보 제가 전화 연결했을 때도 3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제3자 특검법 제안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일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최혜병의 죽음의 진상을 실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공세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입니다. 아니 제 질문에 답변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면서 입장을 낸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최상병 문제 같은 경우는 보훈의 이슈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보훈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섬이 없이 오히려 먼저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자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제3자 특검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으신 것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표 특검 법안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뭐 그 특검 추천권이라든지 뭐 여러 독소 조항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략적인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분명한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이 제3자 특검법안은 진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를 위해서 순직하신 그 젊은 장병의 넋을 기리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정부나 뭐 여당 입장에서도 받기가 좋다라고 봅니다만 관건은 이제 과연 민주당을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당내를 설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거의 180석 넘고 범야권이 하면 192석이라는 그 거대한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하나의 그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그 진짜 일치 단결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3자 특검법안을 저희가 발의하는 순간 이 하나의 단일 대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진짜 여당의 대표로서 정치력을 좀 발휘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정치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곳은 국민의힘 당내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의 또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신 대변인 말씀 듣고 보니까 지난번 이제 당 대표 경선 때 제3자 특검 법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차별화가 됐잖아요. 기존의 용산하고도 차별화가 되고 다른 후보하고도. 그런데 지금은 약간 좀 수렁에 빠진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설리한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뭐 민영배 의원 말씀은 저는 지금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이나 타협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 바뀔 수가 있겠다. 네, 지금 가뜩이나 민영배 의원 지금 호남에서 그래도 득표율 올라가면서 지금 순위권에 들어왔는데 네. 지금 자칫 말 한마디에 지금 또 다시 뭐 또 순위권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좀 뭐 패널들이나 물어보면 좀 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주저주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제적 특검 제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3자 특검이 그 제3자가 뭐 대한변협 회장이 됐든 대법원장이 됐든 저는 지금 천하람 의원이 지금 미국 연수 중인데 네. 오면 지금 발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제3자 특검에 대해서 개혁신당에서 발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 개혁신당 안을 가지고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 국회에서 좀 토론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서 정말 최혜병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루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중에 안철수를 최상병 특검법 위원장으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개표결에.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정혜석 기자님, 그러니까 네. 정말 그 3자 추천 특검이든 뭐든 그 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을 한동훈 대표가 임명하면 어떨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최고위에서 한 대표가 엄청 깨졌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네. 얘기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엄청 박살이 났다는 네. 건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 장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역들로부터 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본인의 이제 대선 가도를 위한 새로운 그 인맥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현역 중에서 특히 이제 재선 이상, 3선 이상 중진들, 다선 의원들로부터 센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이런 입법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대표가 굉장히 후회하는 게, 아, 그때 나도 어떻게든 배지를 달았어야 됐다. 아하. 네, 그걸 굉장히 후회를 한다는 이제 후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뭐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니까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는 특검이라는 형태로 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지 아니하고 누가 되든지 간에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치도 생물인 것처럼 이 방향이 어디로 귀착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어찌됐든 특검이 빨리 가동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내부를 설득해서 최소 지난번에 이제 3+1이었잖아요. 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무효표 던졌는데 다음에 5명 정도만 넘어온다고 한다면 이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용산의 반발이죠. 대통령실에서는 특검의 티귿자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고비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미래 권력으로서의 한동훈의 정치가 가동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줄지 아니면 여기서 좌절할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표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서 변호사님께는 이걸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결국 이게 그 특검을 받는 거는 탄핵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거다. 이 용산의 기본적인 시각이잖아요. 자, 그거 하나하고 문제는 지금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내놨잖아요. 이미 내놨는데 지금 공수처가 여타 이제 그 벗어난 많은 내용들을 수사를 했는데 지금 수사는 잔뜩 해놨는데 왜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예. 이거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다 해서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잖아요. 경로했다는 이유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통화를 누구하고 여러 번 했다는데 통화 도청을 낸 것도 아니잖아요. 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거기 다 정인들 넣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공수처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 수사는 많이 나도 이게 결과물로 뭐 기소하거나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법을 위반했다는 조항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소해서 유죄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나 기소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저희 변호사 보고 특검해라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경북경찰청에서도 이게 나름대로는 신경 써서 했을 거예요. 왜? 어차피 정권 바뀌면 다시 이게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밖에 안 되니 제 말은 공처도 지금 난감하니까 아마 결과를 못 내놨는다는 거고 지금 특검을 무조건 출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수처보다는 잘하는 특검을 출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협이 추천하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 추천하던 공수처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
이 특검의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 드루킹 특검 할 때 허익본 특검도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맡다가 의외의 성과는 놓지만 특검도 이게 다 성과 놓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특검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네, 설전 변호사. 네. 저는 근데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도 제가 봤을 때는 결론 못 내리는 게 부담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이렇게 나든 저렇게 나든 여야가 거기 다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계속 미룬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부담이 클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으로서도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결론을 내서 특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네. 봅니다. 그게 지금 공수처보다 낫든 안 낫든 저는 네.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